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자, 오늘 한국 증시, 외인들 또 오늘 매도량 엄청나게 늘리면서, 좀 증시가 빠졌는데, 그래도 전반부에 많이 빠졌다가 그래도 후반부에는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인 게 조금 다행이에요. 근데 그 모양새가 공교롭게도 간밤에 미 증시 형태하고 좀 비슷했거든요. 미 증시도 그 FOMC 그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사실은 회의록 공개되기 전부터 이미 미 증시가 그 빠지고 있었거든요. 빠지고 있다가 회의록 공개되고 그러면서 약간 요동치다 결국은 막판에 조금 회복하면서 끝나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는데 한국 증시도 똑같은 모양새가 나왔어요. 네. 미 증시하고 비교할 때 좀 이게 독특한 부분이 뭐냐면 미 증시 같은 경우는 FOMC 회의록이 공개되기 전에 주가가 좀 움직였다가 공개되고 나서 약간 변동성이 있고 그 다음 회복을 했는데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FOMC 회의록이 공개된 상태에서 장이 개시됐는데도 불구하고 미국하고 동일한 패턴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그 동일한 패턴을 만드는 그걸 이제 주도한 게 누구냐? 외인이었어요. 참 재미있는 그런 모양새를 만들었는데 결국은 뭐냐면 외인들이 한국 증시 모양도 미 증시하고 똑같은 모양새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래 어떤 그 악재든 호재든 그게 발생되는 시점, 그 시점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거고 발생되고 나면은 사실은 이미 그러니까 이미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그 반영된 선 상태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결국 이게 뭐냐면 이미 FOMC에 대해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확 눌렀다가 올린다. 결국은 그냥 그 또한 하나의 재료로만 사용을 했다는 거죠. 실질적인 어떤 우려 또는 실질적인 영향이라기보다는 그거를 하나의 재료성으로 봤다는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좀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조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외인들이 이제는 아주 한국 증시를 거의 좀 글로벌 상황이 안 좋으니까 공매도의 어떤 그 텃밭으로 만들려는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어요. 죄송합니다. 5월달 지금 5월 2일 3일날이죠. 3일날 공매도 재개되고 나서부터 외인들 보시면요. 5월 내내 딱 10일 소폭 이때 순매수고 5월 내내 매도를 했고요. 이날인가요? 이날은 공매도만 1조가 넘었었잖아요. 그 다음에 7천억, 5천억 이랬고 어젠가도 공매도 양이 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외인들의 이 매도의 상당 부분이 또 공매도 매도가 있는 상태라서 지금 미 증시가 안 좋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미 증시가 안 좋다는 게 좀 우려가 많거든요. 물론 그거는 이제 대형 투자자들이 만든 그 분위기지만 미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 이번에 FOMC 회의록 공개 때 움직이는 모습만 봐도 약간 불안 심리를 조성하려고 하는 게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대형 투자사에서. 그러니까 약간 하방으로 좀 압력을 주려고 하는 그 느낌이 좀 있어요. 참고로 이번에 FOMC 그 회의록 공개된 거는 지난달에 4월 28일인가요? 이제 달력이 옆에 없어서 4월 28일이었네요. 언젠가요? 하여튼 그때 있었던 4월 28, 29였나요? 그때 있었던 그 FOMC 회의에 대해서 3주 정도 이렇게 비공개 기간을 거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공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회의록의 내용은 4월 달에 진행한 겁니다. 자, 이거를 미국 시장에서 특히 대형 투자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5월달 들어와갖고 미 증시가 출렁거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4월 그 소비자 물가지수나 이런 게 좀 많이 올랐잖아요. 급등을 했잖아요. 조금 그걸로 미 증시도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 근데 알고 보면은 신차 공급량이 줄어갖고 중고차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과정에 이제 중고차 가격이 좀 급등을 했죠. 그리고 물론 시장 물가도 0.4% 4% 정도 오르긴 했지만 어쨌든 그 실생활에 아주 밀접한 것보다는 약간 이벤트성인 그런 물가 상승에 주목을 하면서 물가 상승이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이 결국은 테이퍼링, 어쨌든 유동성 공급을 줄일 것이다. 유동성 공급이 이제 줄어들 것이다. 충격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생산자 물가지수 그게 발표됐을 때는 또 담담했어요. 오히려 올라갔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대형 투자사, 미국의 대형
투자사, 특히 유대계 투자사들이죠. 골드만삭스나 이런 데들, 거기에 포지션 전략에 따라 움직이는 건데, 한국 증시도 보면은, 그리고 최근에 외인들의 어떤 형태를 보면은 그런 게 좀 많이 있어요. 자, 금융투자 같은 경우도 보면은 외인을 많이 따라다니는 모양새예요. 거의 대부분 따라다니고, 그저께죠. 어제 휴일이었으니까. 그저께만 이제 살짝 반등을 시켰는데, 뭐, 지금 오늘까지는 코스피가 3150에서 반등을 받는지, 이건 명확하진 않아요. 이번 주 내내 지켜봐야, 내일 금요일이니까, 내일까지도 한번 봐야 되는데, 뭐, 어쨌든 내일 3150 깨지면 다시 박스가 계속 흔들리는 거고, 버텨낸다면 이제 3150을 지지 기반으로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요. 아무튼 금투까지도 오늘 좀 이렇게 매도가 나왔는데, 자, 요거를 제가 차트로 설명드릴게요. 또 어려우시니까. 금투가 매도가 나오는 거는 지금 박스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150을 기준으로 3100에서 3150 사이에서 움직일 거냐. 근데 이거는 기존에 이렇게 상승 구간이 아니라 갖다 조정 구간을 보면 얼마 그렇게 오래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더 확률이 있는 거는 이제 3150에서 3200 사이. 그리고 어닝 시즌 때 기업들 뭐 어닝 서프라이즈도 많이 나왔었고 실적 밸류에이션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3100에서 3200 사이에 있을 확률은 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장중에 3140까지 깼지만 다시 반등이 올라가면서 3162.28, 3150 위에서 끝났죠. 쭉 밀려 내려왔었어요. 오전장에 이렇게 확 밀려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을 해서 올라가면서, 그래프를 보시면 밀려 내려왔다가 이렇게 반등을 해서 이렇게 올라간, 이 반등에서 끝난 구간도 보시면요, 여기 이거 선거 드리는 게 낫겠다. 자, 여기서 끝났잖아요, 그쵸? 자, 여기서 끝난 죄송합니다, 선이 안 그어졌네요. 왜 선이 안 그어질까요? 네. 자, 여기서 끝났는데, 이 구간을 보시면 직전 반등 구간 딱 거기까지예요. 그쵸? 여기까지 지금 잡아놓고 지금 가서 여기서 마무리를 시킨 겁니다. 자, 그래서 3162에서 벽을 쳐놓은 것처럼 이렇게 해놓고서 끝냈죠. 그러니까 지금 얘가 보면은 3150을 지지 기반으로 하고 과거에 있었던 3170 정도, 여기 구간을 요 정도 3170에서 80 사이, 여기를 갖다가 단기 박스 상단으로 놓고 이렇게 움직이려고 그러지 않나 하는 모습도 좀 보여요.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오늘 정도 수준에서 이제 강보합이 나오거나, 네, 오늘 간밤에 미국 증시가 좀 상황이 안 좋다 그러면은 그래도 3150에선 끝나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지금 외인들이 좀 줄구장창 매도를 하고 있고 금융투자가 거기에 따라다니고 있는데, 하루 정도 이렇게 좀 반등을 시켰다가 오늘 또다시 포지션을 같이 잡고 갔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외인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제 해석상, 그 FOMC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해석상 약간 그 인플레이션이나 그 테이퍼링에 대해서 시장의 인식을 많이 시키려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도 4월 달에 나온 그 의사록에서도 연준 위원 중에 한 명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경제 회복이 빨라지면 언젠가는 그 유동성에 대해서 좀 줄이는, 말 그대로 테이퍼링이죠. 테이퍼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영어 그 표현대로 하자면 at some point라고 그랬어요. at some point, 어느 시점에서는. 근데 이게 사실 당연하거든요. 테이퍼링이 아니라 그 유동성 공급은 경기 회복되고 있고 고용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금이에요. 일종의 유동성이라는 게 결국 그렇게 되는 건데, 경기가 회복되고 고용이 어느 정도 좋아지면 테이퍼링은 언젠가 옵니다. 이게 내내 없지는 않아요. 결국 언젠가 올 건데, 뭐 많은 사람들은 올 연말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초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될 거다, 많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조금 앞당겨지느냐, 이걸 갖고 지금 보는 건데, 대형 투자사들 여기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4월 달에 그 얘기가 나왔는데 5월 달에 이미 물가지수가 올라갔으니 이거 지금 물가 상승도 계속 가팔라지고 있고 결국은 빠른 시점 내에 테이퍼링 오는 거 아니냐 하면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미국하고 똑같은 동일한 패턴을 하면서 또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인들이 매도를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모습이라 사실 지금 외인들이 5월 지금 내내 저렇게 팔고 있는데 참
안타깝긴 해요. 이게 자기들 자본 판 것도 있지만 뭐 셀 코리아라기보다는 좀 공매도로 포지셔닝 전략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 상황이 뭔가 안 좋다, 옛날에 IMF 상황이다, 뭐 이런 상황이 뭐 벌어지고 막 그러면서 정말 한국 증시나 한국의 기업들이 안 좋아서 정리하고 현금을 들고 나간다, 이런 상황이면은 또 모르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러니까 공매도하기 딱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포지션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실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이제 달러입니다. 달러. 원달러 환율이 치솟아 오르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조금 더 충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 결국은 그때부터는 진짜로 자기들이 이제 공매도하는 물량 빼고 실질적인 자기 물량을 매도를 해서 현금화 한 다음에 한국에서 어느 정도 유출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외인들 매도는 더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지켜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인들 매도가 계속 이때까지만 해도 매도가 줄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괜찮아 보이나 했는데 좀 늘리고 있어요.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에서도 지금 받쳐줄 데가 없어요. 현재 상태에서 받쳐주는 데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증시가 개인 혼자 받아내기에는 좀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모양새가 나왔는데, 자, 여기서 긍정적인 포인트, 제가 거의 11분 동안 너무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긍정적인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3150부근, 네, 이런 부분에서 지지라인을 형성하는 모습이 좀 있었거든요. 네, 이렇게 좀 암울하고 우울한 날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지지라인이 형성된다. 이거는 오히려 단단하게 버티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 외인들의 매도세가 조금 누그러뜨려진다. 그러면 그때는 네,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상승 여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이 구조대로, 그러니까 현재 분위기대로 가면 계속 변동성은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 미국 대형 투자사들은 계속해서 테이퍼링을 울고 먹을 거고요. 뭐 그동안도 겪어보셨잖아요. 금리 인상 갖고도 똑같은 상황인데 어쩔 때는 뭐 경기 회복에 좋은 징조다 그래서 주가 올려놓고, 어쩔 때는 우려가 된다 이러면서 또 내리고, 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뭐 경기 회복되는 좋은 신호다, 뭐 타당하다 해놓고 어쩔 때는 인플레이션 때 우려된다, 이런 거 주로 얘기하는 데들 보면요,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대형 그 IB 그 투자은행들이에요. 보통 유대계 펀드들. 사실 전 세계 금융은 유대인들이 다 휘두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여담이지만 파월 의장이 뭐 얘기할 때 투자사 쪽에서 좀 다른 각도로 얘기하거나 연방은행에서 다른 얘기 나오는 이유가, 파월 의장이 연준에서는 사실은 이단화라 그래야 될까요? 그동안 연준 의장들을 유대인들이 했었는데 파월 의장은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파월 의장에 대해서 조금 반발적인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이건 여담이고요. 더 어떻게 보면 반대적인 행동을 하는 것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좀 우려가 되는 거는 외인들의 매도가 좀 늘었어요. 좀 늘고 있는데 이 외인들의 매도세는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이게 좀 잠잠해져야 돼요. 지금 이걸 받아줄 만한 시장의 주체가 없어요. 네, 매수 규모 봐도 뭐 금투는 오히려 외인 따라서 매도 압박을 하고 있고, 그나마 연기금이 많이 방어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오전에 많이 방어를 하고 있는데 연기금이 마냥 방어를 할 수도 없고, 뭐 투신이나 이런 데에도 나와줘야 되는데 투신마저도 지금 뭐 어려운 상황이니까, 지금 보시면 사모펀드, 뭐 투신, 연기금, 보험, 뭐 모든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걸 개인이 혼자 받치기는 어려운데, 더군다나 개인이 매도도 그렇지만 매수도 많이 줄었죠. 10조 이상 되던 게 이제는 8조 이렇게 줄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돼요. 네, 지켜봐야 되는데, 그래도 선물에서는 외인들이 좀 사고, 소폭이지만 조금 사고 있는 거, 그리고 금투도 사고 있는 걸 봐서는 제가 볼 땐 내일은 그래도 강보합 정도, 강보합에서 조금 더 올라가거나 뭐 이런 정도로 코스피는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어쨌든 기운 내시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거고요. 자, 그래서 SK케미칼. 자, SK케미칼인데, SK케미칼 오늘 속상하죠. 또 빠졌어요. 근데 SK케미칼이 지수하고 또 비슷한 모양새를 보여줍니다. 자, 지수도 보면은 장 초반에 많이 밀렸어요. 많이 밀리다가 이제 반등을 이렇게 해서 올라간 거죠. 많이 이렇게 밀렸다가 이제 갔는데, 이 케미칼도 보시면요, 장 초반에 이렇게 많이 밀렸어요. 밀렸는데 지수는 여기서 밀려서 바로 이렇게 반등 신호가 나왔는데,
케미칼 같은 경우는 아직은 강하게 들어올 수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수세가 약하다 보니까 매도가 강한 게 아니에요. 매수가 약하다 보니까 조금만 매도해도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5만 5천원 깨진 건 조금 안타깝긴 한데 아무튼 얘는 내려와서 오르기보다는 여기서 횡보를 했죠.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렇게 암울한 상태에서도 어쨌든 25만원을 지켜내는 이런 모습. 내려오자마자 25만원 보시면 자 보시면 25만원은 계속 건드리죠. 지금 계속, 그쵸? 이 그래프 보시면 머리가 되던 몸통에서 여기가 되던 계속 25만원을 건드려요. 네, 자 이렇게 건들면서 해서 결국은 25만 1천원에 끝났는데 동시효과에서도 25만 1천원으로 완전히 락을 시켰죠. 자 이런 모습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답답하긴 합니다. 답답하긴 한데 어찌됐건 25만원 지키려는 모양새는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보시면은 요즘 UBS가 계속 UBS 창구에서 요 며칠 계속 매도가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쪽 공매도 양도 좀 많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조차 공매도가 좀 늘었다는 거는 조금 의아하긴 해요. 많이 바닥을 잡은 상태인데 아무튼 뭐 25만원, 네, 25만원에 지지받는 건 되게 좋은 모습이고 요즘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전에 나왔던 이 공매도 물량들이 어디 갔죠? 네, 이 공매도 물량들이 이런 가격대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느 정도 이제 쇼커버링 될 때까지 어느 정도 이제 상한이 될 때까지 조금 누르면서 올릴 거예요. 지금 이제 답답하더라도 추세 전환만 안 되면 됩니다. 이게 추세가 완전 전환돼서 하락세로만 안 가고 여기서 계속 버텨내면 돼요. 일단은 지금 당장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지금 솔직히 얘는 한 3분기쯤 이렇게 되어 움직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뭐 버텨내면서 조금씩 올라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까지 26만원은 올라가면 좋은데 그게 안되면 25만 5천원이라도 회복을 하면서 내일이죠, 올라가는 게 좀 중요해요. 근데 어찌됐건 오늘 상황을 보면 25만원을 지키는 모습이 나온 거는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자, 연기금이 또다시 매도로 늘리고 있어요. 늘리고 있는데 이게 늘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연기금이 이제 여기 상황에서 연기금마저 매도가 나오면 차트상 모양이 좋진 않거든요. 오히려 이제 금투나 외인들이 받아줄 수도 있어요. 너무 모양이 훼손되는 거를 원치는 않기 때문에. 근데 뭐 매수도 좀 늘리긴 했는데 어쨌든 연기금에서 저렇게 매도가 나오는 거가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좀 잘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UBS 창구를 비롯해서 UBS 요 며칠 계속 지금 매도 주체죠. 계속 매도를 하고 있어요. 요즘 보시면은 뭐 UBS 창구에서 계속 매도입니다. 보시면 요즘 매도량이 뭐 다 이쪽이에요. 자, 그런 상황이고 한투가 요즘 좀 사줬는데 오늘은 이렇게 좀 매도가 나왔네요. 신한금투가 조금 최근에 조금 받쳐지는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조금 아무튼 뭐 외인들 어쨌든 UBS를 기본으로 한 외인들 매도가 좀 늘은 상태 보시면 한 19,000 정도 늘었죠. 이런 상태인데 뭐 금융투자 더군다나 금융투자마저 오늘 메인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매도가 많이 늘어난 상태인데 사실 매수 주체가 없는 거예요. 매수가 오히려 금투는 줄였죠. 여기서 좀 받아줬는데 줄였고 투신이 조금 받아준 건 긍정적입니다. 근데 저 개인 혼자서 지금 받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 오늘 주가를 올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25만 지켜낸다. 이거는 좀 제가 볼 땐 그래도 좀 괜찮은, 그러니까 불행 중에 다행이라 그럴까요? 네,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좀 긍정적인 포인트를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종목 몇 개 좀 볼 건데요. 저 PI 첨단 소재하고 제우스 좀 볼 거예요. 이 두 종목 전부 다 뭐 반도체 관련해서도 그렇고, 네, 앞으로 되게 괜찮은 종목들. 저 같은 경우도 내려오면은 계속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수급을 보면은 지금 제우스 같은 경우에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 고점에서는 이제 내려오고 나서 뭐 기관이나 뭐 이런 데들 그 매도가 좀 많이 있는 상태죠. 근데 요걸로 말씀드리겠다. 지금 보시면은 기관이 매도가 계속 있는 상태인데, 자 보시면 매도 규모가 많이 줄고 있어요. 지금요. 여기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매도 왔던 게 이제는 좀 줄고 있어요. 물론 이런 날도 있지만 많이 줄고 있는데, 순매수만 보실 게 아니라 이 상황을 보시면 순매수가 아니라 그냥 매도만입니다. 매도만 보시면
오늘 금융투자 소폭 약간 적은 폭이 좀 줄였고, 보험은 뭐 일회성이니까 그렇다 치고요. 투신도 줄였고, 연기금 뭐 계속 매도가 좀 있었는데 오늘 많이 줄였어요. 3호나 이런 데는 아예 매도가 안 나오고, 그쵸? 그 다음에 외인들도 뭐 그닥 매도 없이 좀 버틴 날이었죠. 근데 매수 규모를 보시면 지금 매수 주체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크게 뭐 들어와 있는 데가 있지는 않아요. 네, 기관도 그렇게 매수를 하는 편도 아니고, 외인들이 그나마 매수를 했는데 좀 줄여드는 편이긴 해요. 근데 어찌됐건 개인이 좀 받아주면서 자리를 좀 잡는 그런 모습이 좀 있는데요. 자, 보시면 UBS 여기서도 또 매도하고 있네요. 어쨌든 자, 보시면 지금 자리가 이제 거의 뭐 바닥권에서 지금 반등하려고 좀 자리 잡고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어차피 기업 실적이 괜찮아서 잘 갈 거고, 이렇게 자리를 잘 잡는 거, 이런 종목들이 이제 분할로 접근하셔 갖고 이렇게 좀 저가에 매수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제우스. 네, 제우스도 보면은 지금 뭐 요즘 많이 내려왔죠. 많이 내려오고, 특히 지난주 이번 주 총괄 지난주 좀 급락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네, 어디죠? 네, 여기 이런 쪽에서 좀 빠졌죠, 많이. 지난주, 그 다음에 이번 주 초, 네, 좀 빠졌는데, 근데 얘도 점점 이제 지금 뭐 기관은 사실은 크게 여기 관여를 많이 하고 있진 않아요. 외인하고 이제 개인인데, 자, 외인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매도 압박이 좀 있는 상태죠. 아니, 갑자기 웃는 이유가요. 여기도 UBS인가요? UBS가 오늘 메릴린치, UBS 다 얘네들 CFD도 있고 지금 공매도 이거 하는 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의 공매도 물량, 외인들의 공매도 물량, 그런 것들이 지금 증시를 조금 누르고 있는, 네, 참 그런 상태인데, 아무튼 뭐,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좀 저거 보니까 UBS 보니까 기가 막히네요. 네, 오늘 여기저기 그냥 UBS가 다 던지고 있네요. 아무튼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개인이 혼자 받쳐기 있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케미칼도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래량이 확 주니까 소규모 물량으로도 어느 정도 주가를 조금씩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런 때에 비하면 거래량이 지금 이틀 연속 많이 줄어 있고, 적은 그 물량으로 야금야금 좀 올리고 있잖아요. 그쵸? 그런 모습이고, 자, 이 종목도 지금 이 라인에서 저가를 지금 바닥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오일섬이 살짝 올라타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종목들 갖고 계시면 단기간으로도 거의 한 27,000원, 한 27,500원 정도? 그 정도 순까지도 반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반등하고 나면 뭐가 되면 이제 다시 이 박스권 그 안에서의 움직임을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종목들, 제우스 같은 경우는 특히 또 삼성에서 공장 증설하고 하면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데죠. 네,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뭐 괜찮은 모습으로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14일날, 네, 이때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이렇게 어디 갔죠? 갑자기 확 내려가 버렸네요. 아, 네, 실적 발표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있으면서 올해 영업이익이 뭐 10억 정도 해서 실적에 기대치에는 못 미쳤다 얘기 나오긴 해요. 자, 그렇긴 한데 여긴 특별한 내용이 없네요. 자,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 제우스가 투자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재무상으로 좀 안 좋은 부분도 있는데, 결국은 나중에 더 좋아질 거거든요. 제가 그 올해 1월인가요? H&M 옛날에 현대상선이죠. 그것도 한번 종목 분석도 하면서 이제 말씀드렸을 때 흑자 전환되고, 그다음에 호실적이 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은 나중에 좋은 상승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괜찮은 종목이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결국은 호실적, 그 다음에 컨테이너, 물론 그 비용이 증가하면서, 물동량 때문에 이제 컨테이너 비용이 증가하면서 H&M 주가가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잖아요. 그쵸? 자, 그런 것처럼 실적이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얘네는 투자 때문에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뭐 사업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적이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흑자 전환도 어쨌든 했고, 네. 자, 이런 기업들이 있으면요, 잘 갖고 계시면 결국은 좋은 모습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좀 이제 가끔 제가 뭐랄까요,
유동성 상태나 좀 자리상 좀 이렇게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구간들, 자 그런 종목들이 있으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종목 이제 가끔 이제 매매를 하는데, 문제는 그거를 그런 종목을 좀 가끔 섞어서 다뤄볼까 하는데요. 이제 문제가 매매를 많이 하지 못하신 분들, 그러니까 매매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약간 그 어떤 그 예상하고 다른 움직임이 있을 때 빠르게 대응하는 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어떤 지지 기반을 놓고 거기서 반등점이라고 그러거든요. 반등점에서 반등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반등을 제대로 못하고 밀리면은 또 주가가 더 많이 하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칼끝 손절을 하셔야 되는 거고, 또 반등점이라는 게 마냥 가는 게 아니라 단기 반등점은 어느 정도 상승하다가 또 다시 밀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보면서 부분이라도 수익을 확정해 나가는 그런 걸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특히 장중에 대응하셔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고민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좀 변동성이 있을 만한 종목들, 이거를 좀 말씀을 드려도 혹시라도 네, 예상하고 다르게 움직여서 좀 하락하거나 이래도 좀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이 뭐 계신다, 그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이 계신다, 뭐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좀 계신다 그러면은 뭐 그런 종목도 좀 같이 다루고요. 그게 아니면 좀 네, 기존처럼 이렇게 좀 성장형 종목들 중심으로 좀 가고 좀 이렇게 하려고 해요. 좀 의견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오늘 또 이렇게 하락을 해서 SK 케미칼 주주분들 또 심란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어쨌든 더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게 이런 겁니다. 반등 가능성 있는 종목들, 네, 그런 거를 좀 잘 잡아보고 하면 좋죠. 네. 실제로 보면은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여름에 이제 전기 사용량이 올라가면 다운됐어요. 전기 수요가 이제 늘면은 보통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얘도 보면은 그래프가 점점 응축되고 있거든요. 어느 쪽 한쪽은 움직일 겁니다. 물론 20선 깨지면, 60선 깨지면 더 하방으로 이렇게 더 내려올 거고, 근데 지금 차트가 많이 수렴돼 있고 이런 가격선 근처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한번 움직이거든요. 움직이는데 뚫느냐 아니면 이런 거예요. 뚫다가 밀리느냐, 네, 이런 모습인데, 어쨌든 이런 구간에서 지지받으면 이런 애들은 한 번 정도 움직여요. 또 여름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성으로 움직이죠.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름철 되면 뭐죠? 복날이 있잖아요. 복날이 있으면 이런 할인 같은 종목들 또 한번 움직이거든요. 약간 테마성이긴 한데, 얘도 마찬가지로 저 구간이 60선이잖아요. 60선 지지를 잘 받고 나면 3100 이상 위로, 여기 한 3130 정도까지도 한번 올라가거든요. 일단은 반등을 해요. 그 다음에 밀리느냐 안 밀리느냐, 이렇게 밀리느냐 안 밀리느냐, 이런 거 밀리느냐 안 밀리느냐, 이런 거 대응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내일은 어쨌든 위치상에는 여러가지 보면은 수급도 그렇고 보면 미 증시가 올해, 그러니까 오늘 밤에 뭔가 이상한 건이 없으면 내일은 증시가 한번 반등을 할 만한 그런 위치도 있어요. 그 증시 반등하면 거기에 따라서 대형주도 또 반등할 수 있으니까 내일 조금 좋은 모습으로 이번 주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맛있는 저녁,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